오늘 토론의 제목은 AI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당 참석자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먼저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주신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님, 그리고 김우승 크라우드윅스 대표님,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 교수님, 부위원장으로는 지금 정동영 의원님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위원회는 전 인텔코리아 부사장이셨던 이주석 주식회사 넘프 대표님이 여기는 안 계시죠? 참석을 오늘 안 하셨네요. 뒷부분에 지금 계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분으로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현 삼성전자 AI 센터장 겸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정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이인식 원인물은 안 들어오셨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 첫 출범 일정으로 AI 시대에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는 한치의 주저함도 허락되지 않는 거대한 AI 시대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단 1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AI 정책과 확고한 비전, 과감한 투자와 담대한 혁신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닫고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원래 당대표가 무슨 위원회 위원장 맡는 게 잘 없는데 AI 강국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당으로서도 주력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뭐 AI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관심은 높은데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대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위기이기도 하고 또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죠. 모든 게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추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부문에서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기술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우리 하정우 위원장하고 대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거대 첨단 미래 산업, 미래 기업들을 하나 만들어서 또 거기에 우리가 초기 투자를 정부 단위 또 국민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그 지분을 제대로만 확보한다면 굳이 연금 같은 거 막 저금하느라고 고생 많이 안 해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일부러 곡해를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냐 뭐 사회주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엉터리 반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가들 많이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정치에서 또 국가 정책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우리도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제 토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단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모처럼 한국 정치에 건설적인 토론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주창한 한국형 엔비디아는 가능합니다. 다만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챗 GPT 출시로 전 세계가 AI 쇼크에 빠져 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과의 텔레비전 대화를 통해서 프랑스가 미국, 중국에 한참 뒤떨어졌다. AI를 따라잡기 위해서 예산, 인재, 인력, 그리고 정책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미국의 빅테크, 구글에 근무하던 프랑스 출신 과학자들을 모셔서 영입해서 소버린 AI 미스트라를 창립하고 지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10조 원 이상 가치가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지금 오픈 AI를 추격하는 유럽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역시 빅테크에서 일본인도 아닌 외국인을 수입해서 사카나 AI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AI에 관한 허송세월 했습니다. 2년 반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국가 AI-위원장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AI 강국위원회를 당대표가 직접 맡은 것이 바로 민주당의 AI에 관한 의지와 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국회 때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과기부의 AI 예산 1조 2천억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그러니 국회 차원에서 1조라도 더 여기에 넣자 해서 이것을 여당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냈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도 부족합니다. 추경이 이제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더해서 1조를 더해서 최소한 AI 인프라에 내년 예산에 기왕 반영된 1조 2천억 예산 플러스 2조, 3조 2천억의 AI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시간은 잃어버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AI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AI 강국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일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I 강국위원회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종족이 지난 100만 년 동안 만든 모든 기술 중에서 사회, 정치, 경제 거의 모든 부분에 역대급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과 또 위기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경쟁이기도 하고 아주 민감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IT 강국이란 이름으로 발전한 듯이 보이지만 알파고 이후에 9년 그리고 챗GPT 이후에 3년 동안에 사실은 큰 발전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중에 하나가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부의 편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수준까지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정부의 역할과 정치 그리고 또 정책적인 중요도가 더 커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소수의 또 제한되어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하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냐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 권한을 가진 분의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광통신 케이블을 깔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양성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어쩌면 지난 20년간 동안에 저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AI 강국위원회 얘기에 무게감이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고민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향후 20년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야 될지 더 큰 무게감을 갖고 고민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승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라우드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우승입니다. 일단 최근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진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 초에 중국이 딥시크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AI 패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특히 앞서 이경일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기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전면에 걸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이미 알려져 있고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들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많이 깎이기도 했고요. 특히 그런 성장 동력이 가장 크게 필요한 시점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AI 강국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단기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중에 토론할 때 좀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번 강국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이나 민주당이 좀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쪽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AI 기술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저희 전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진우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김재철 인공지능대학원 신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I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AI는 단순히 한 분야의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전략 산업보다 10배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10년 내 전 산업에 심각한 인력이 부족 예상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AI 분야 발전에 대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신 H100 GPU 개수가 수천 개에 불과하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와 산업 발전을 뒷받치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입니다. 더불어 뛰어난 AI 인재들이 해외에선 5배 혹은 10배 이상의 연봉을 지시받으며 이탈하는 현실은 우리 미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간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에 앞서가는 미국, 중국에 비해 이 격차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절실합니다. 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첨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 인재들을 국내에서 연구와 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AI 정책은 단순히 기술 지원을 뛰어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AI 강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AI 관련 기업 측 대표로 하종우 네이버퓨처 AI 센터장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하종우입니다. 제가 이 기업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 딥시크발 어떤 불러온 이 AI 전쟁 2.0의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이상을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 인공지능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통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논쟁들이 생산적이었나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논쟁 주제가 AI, 미래적인 부분, 건설적인 부분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Center for AI Safety라고 하는 미국 AI 안전 관련된 연구센터의 댄 핸드릭스, 이 친구가 MMLU를 만든 친구입니다. 그리고 에릭 슈미트, NSC AI 의장이었죠. 그리고 Scale.ai의 알렉산더 왕, 이 셋이 ASI,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전략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미국은 AGI를 넘어서 ASI를 바라보고 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약간 어떤 기술 산업적으로 비슷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랑스나 영국,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은 중국이 딥시크를 만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 분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든 산업 분야의 딥시크에 확산시키는 전략 속도가 너무 대단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는 기간 산업으로서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 확산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이런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전략 지금 수립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나라들이 이런 어떤 전환이 중요할 텐데 이런 중진국 혹은 개도국의 AI 생태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 전략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심, 이런 것들이 규모감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여자 외에 기자님들을 포함한 외빈 여러분은 이석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